조선의 26번째 왕이자 마지막 임금이었던 고종 황제, 우리는 그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혹자는 나약하고 무능한 군주였다 평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경랑의 시대 속 비운의 희생자였다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가 남긴 수많은 비밀스러운 기록들은 우리가 알던 역사와는 전혀 다른 진실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과연 고종은 그저 시대의 흐름에 휩쓸린 무력한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나라를 지키려 했던 고독한 투사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의 감춰진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의 진짜 이야기를 만나볼까 합니다. 19세기 말, 조선은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우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동양의 작은 왕국을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번뜩였죠.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을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끌어들이려 끊임없이 압박했고, 러시아와 서구 열강들 또한 이 기회를 놓칠세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숨막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조선의 내부 또한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고종은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막강한 권력 아래 놓여 있었고, 이후에는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 민시척족의 세도 정치 속에서 왕권은 흔들리고 있었죠.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소년 군주 고종은 숨막히는 궁궐의 정쟁 한가운데서 대신들의 날카로운 눈빛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는 백성들의 삶과 나라의 운명이 무겁게 놓여 있었지만, 정작 그 자신은 강력한 권력자들 사이에서 이태롭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 처지였죠.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배처럼 그는 자신의 의지대로 항로를 정하기 어려운 현실에 고뇌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력감 속에서도 고종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도록 홀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국제 정세를 살피며 어떻게든 위기를 헤쳐나가 자주적인 조선을 지켜낼 방법을 모색했죠.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한 은밀한 외교에 대한 열망이 싹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조선의 운명을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1895년 일본은 자신들의 야욕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명성황후를 무참히 시해하는 만행을 저지르죠. 궁궐은 순식간에 삼엄한 공포에 휩싸였고, 고종은 자신마저 언제 암살당할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일본의 행포는 극에 달했고, 고종은 더 이상 궁궐에 머무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변의 위협을 넘어 조선의 주권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결국 고종은 절박한 생존을 위한 대담한 결단을 내립니다. 1896년 2월 한밤중 가마를 타고 몰래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아관 파천을 감행한 것이죠. 이는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시 조선을 둘러싼 열강들의 세력 균형을 교묘하게 이용하려 했던 고종의 고육지책이자 첫 번째 대담한 외교 시도였던 겁니다. 러시아 공사관은 고종에게 일시적인 안식처가 되어주었지만, 동시에 그가 국제사회에 조선의 독립을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이라는 이국의 땅에서 고종은 마치 외딴 섬에 홀로 선 듯한 심정으로 각국 외교관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조선이 주권을 가진 독립국임을 호소하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했죠. 그 모습은 단순한 구걸이 아니었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자 국제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주권을 지켜내려는 처절한 외교적 노력의 시작이었던 거죠. 이 시기 고종은 일본의 간섭으로 중단되었던 개혁들을 다시 추진하고 대한제국 선포를 준비하며 자주독립의 의지를 만방에 알리려 했습니다. 마침내 고종은 1897년 10월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즉위합니다. 이는 조선이 더 이상 청나라의 속국이 아닌 자주적인 독립국이자 황제국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황제라는 칭호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열강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세력 균형을 이루던 국제 질서 속에서 황제국으로서의 위상을 통해 조선의 독립을 공고히 하려는 고종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비록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여전히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조선의 운명은 한치 앞을 알 수 없었지만,
고종은 이처럼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의지를 굳게 다지며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자신의 나라를 지켜내기 위한 또 다른 비밀스러운 저항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며 자주독립의 의지를 만방에 알렸던 고종 황제. 하지만 그의 앞날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잠시 숨통이 트이는가 싶던 조선의 운명은 또다시 거대한 폭풍우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죠.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며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권을 굳건히 하려 했고 그 압박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솥안에 갇힌 개구리처럼 조선은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고종 황제는 또 한 번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부여잡으려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외교적 저항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세계 열강들이 모여 평화를 논하는 자리에서 일본이 조선의 주권을 강탈하려 한다는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하려는 처절한 시도였던 거죠. 고종 황제는 위험하고도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할 세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조국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던 전 고등법원 검사 이준 열사, 민족교육에 헌신했던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 그리고 국제적인 감각과 뛰어난 언변을 지닌 이휘종 전 러시아 공사관 공사. 황제는 이들에게 일본의 감시를 피해 몰래 밀서를 건네며 빼앗긴 나라의 비극을 세계에 알리고 정의를 찾아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았습니다. 이들의 어깨에는 풍전등화 같은 조국의 운명이 오롯이 짊어져 있었던 거죠. 새 특사는 황제의 비밀 명령을 가슴에 품고 죽음을 불사하며 머나먼 헤이그를 향해 험난한 여정에 올랐습니다. 당시의 교통 상황과 일본의 삼엄한 감시를 생각하면 이들의 여정 자체가 목숨을 건 투쟁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때로는 국경을 몰래 넘고 때로는 신분을 위장하며 오직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일념 하나로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갔죠.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쓰러져가는 나라를 살리려는 뜨거운 눈물과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마침내 헤이그에 도착한 새 특사.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국제사회의 따뜻한 환영이 아닌 차갑고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회의장 문은 그들에게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일본은 조선과의 관계를 보호국이라는 명분으로 국제사회에 기정사실화하고 있었고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본의 편을 들거나 침묵으로 일관했죠. 약소국의 절규는 강대국들의 거대한 파워게임 속에서 한낱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특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회의장 진입이 좌절되자 그들은 각국 대표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언론에 호소하며 세계 만방에 조선의 처지를 알리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준 열사는 우리는 일본의 노예가 아니다 라고 외치며 대한제국의 독립을 호소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국제정치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 힘없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결국 특사들의 외교적 노력은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한 채 좌절되고 말았죠. 이 소식은 고종 황제에게 청천벽력과 같았을 겁니다. 온 힘을 다해 던진 마지막 승부수가 국제사회의 냉대 속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순간 황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깊은 절망감과 함께 무력감이 그를 덮쳤을 겁니다. 그리고 이 좌절은 곧바로 비극적인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일본은 고종 황제에게 퇴위를 강요했고 결국 1907년 7월 고종은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온몸으로 저항했던 황제의 마지막 외침은 그렇게 국제사회의 외면 속에서 무참히 꺾이고 말았던 겁니다. 한나라의 주권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앞에서 얼마나 쉽게 유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였죠. 하지만 과연 이것이 고종 황제의 모든 저항의 끝이었을까요? 그는 절망 속에서도 또 다른 비밀스러운 움직임을 이어가며 빼앗긴 나라의 독립을 위해 고독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